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7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한 차례 하락한 주를 마치고 이제 새 주를 맞이했죠. 반도체주 약세와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S&P 500, 나스닥은 각각 0.6%, 2.1% 하락하며 2주 연속 주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도 0.4% 하락하며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죠.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전투가 일시 중단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S&P 500은 월요일 장주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긴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ETF인 BANX 세미컨덕터 ETF SMH는 3.7% 하락하며 지난 금요일에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AMD와 테라다이는 각각 7% 이상 급락하며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6.8% 하락한 배럴당 90.25달러를 기록했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6.1% 떨어진 배럴당 83.83달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 미 증시는 주요 지수에 적지 않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잇따라 분기 실적을 발표한 예정인데요. 이들 기업의 실적은 커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욱 키울 수도 있는 실적 발표입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실적은 AI 투자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 Fed는 오는 수요일 최신 기준금리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은 Fed가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CME의 페드와치 툴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이번 주에도 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결과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 증시는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특히 AI 투자 확대가 실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미 증시를 계속 이끌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였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 기업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준이 워낙 높아서 단순히 좋은 실적만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에 먼저 자동차 업체인 GM은 2분기 매출 480억 달러, 순이익 13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여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제조업 역시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전기차 투자 비용과 구조조정 부담은 계속되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알래스카 에어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증가했고 특히 6월 항공 운임 수익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떤 의미냐? 미 소비자들이 여행과 서비스 소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주 가장 중요한 기업은 단연 알파벳이었습니다. 알파벳은 2분기 매출 1,1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주목한 것은 구글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82% 증가하며 AI 투자 열풍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죠. 이는 기업들이 AI를 단순히 연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반면에 테슬라, 다소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분기 매출과 차량 판매량은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크게 악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전기차 판매보다는 로보택시, 자율주행, AI 사업이 얼마나 테슬라에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이죠. 서비스나우 역시 AI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반면에 IBM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존 인프라 사업이 부진했는데 이는 기업들의 IT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 투자 대신 AI 관련 투자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I 시대에 적응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요일로 가보면요. 인텔이 예상 밖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시대의 인텔은 엔비디아에 밀리는 회사 이런 평가가 많았지만 이번 실적은 반도체 수요 자체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인텔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한 것이었는데 연율 62만 8천 가구로 전월보다 1.6% 증가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5.6% 감소했고 중간 주택 가격도 2.7% 하락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구매 부담이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기업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였고요. 이번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올해 들어 가장 중요한 한 주를 맞았습니다. 시장은 페드의 기준금리 결정, 또 미국의 2분기 GDP, 6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발표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와 퀄컴, ARM의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AI 투자와 반도체, 클라우드, 빅테크, 소비, 물가, 금리 흐름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발표하는 기업의 실적 경제 지표들 다음 주에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경제 18개월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18개월 동안 미국 경제는 이민 단속과 관세 인상,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여러 충격을 예상보다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물가 안정과 제조업 일자리 확대, 중산층 생활 개선이라는 주요 공약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이민 정책과 고령화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노동통계국의 보정 자료에서는 트럼프 재집권 이후 노동력과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증가는 주로 교육과 보건, 음식점,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부분이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 고용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AI 투자는 크게 늘었지만 아직 제조업 전반의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동력과 고용 증가는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개선 정책에 대한 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입 관세와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했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전력과 장비 수요도 새로운 비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실제로 낮추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니면 하락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요한 문제는 물가가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경제 18개월 계속해서 가계의 실직 소득이 정체됐다는 보고입니다. 소비 지출은 여러 충격에도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가처분 개인 소득은 정체됐고 최근에는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임금 상승세가 둔화된 데다 정부 이전 지출도 줄어들면서 가계의 실제 구매력도 약해진 것입니다. 특히 고소득층과 자산 보유층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중저소득층은 생활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K자형 경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 18개월 여전히 주택 구매가 어렵습니다. 높은 집값과 모기지 금리, 재산세, 주택보험료로 인해 자가 보유는 여전히 많은 미국인에게 부담입니다. 주택 구매력 지표에서도 상당수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 정책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은 지방정부의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규제에 크게 좌우돼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 18개월 주식시장은 평균 수준입니다. S&P 500은 트럼프 2기 첫 18개월 동안 약 25% 상승했습니다. 이는 1981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첫 18개월 상승률 중간값인 약 2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주가 상승을 정책 성공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 중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압도적인 성과는 아닙니다. 트럼프 경제 18개월 AI가 이끄는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올해 6월까지 미국 회사채 발행은 약 1조 5,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 인프라 투자가 채권 발행을 이끌었고 기업 인수합병과 기존 부채 리파이낸싱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회사채 수요가 강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낮다는 점은 미국 기업들의 재무 상태와 경제 전반이 아직 견조하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경제 18개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트럼프 이기 첫 18개월의 미국 경제는 충격을 견딜 만큼 강했지만 뚜렷한 개선을 보여준 건 없습니다.
노동력과 고용 증가는 둔화됐고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고 인플레이션과 주택 구매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자, 반면에 좋은 것은 AI 투자와 기업 자금 조달, 주식시장은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 경제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빠르게 개선되는 경제라기보다는 AI와 대기업 투자가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경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오디세이, 디 아리스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디 아리스 영화는 A급 배우진과 수상 경력의 감독이 있는데 진짜 화제의 주인공은 IMAX 70mm 상영이라고 하는군요. 전 세계에서 이 70mm 필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극장이 전 세계에서 이 극장이 41개랍니다. 그 결과 관객들은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하고 한밤중 상영에 가고 일부는 주 경계를 넘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LA 오렌지 카운티에는요, 이 IMAX 극장이 딱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네, 리갈 LA 다운타운, TCL 차이니스 티에터, 그다음에 유니버설 시네마 AMC의 시티워크에 하나 있고요. 얼바인에 하나 있고 리갈 에드워드 온타리오에 하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럼 그 외에는 어떤 IMAX냐? IMAX 70mm 필름이 아니라 IMAX with 레이저라고 합니다. 혹시 고객과 만남에서 이 뭐 아리스 얘기가 나오면은 요 극장 5개 정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